지금 세계 언론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CNN의 39세 범죄 전문 기자 사라 밀러는 확신했죠. 서울의 야간 치안 취재는 뻔한 CCTV 시스템 소개로 끝날 거라고. 그러나 그 아니란 판단은 그녀의 기자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충격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강변에서 포착된 놀라운 장면. 도심 한복판에서 사냥하는 황조롱이와 평화롭게 조깅하는 시민들. 순식간에 범죄 뉴스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본사는 당황에 빠져들었습니다. 새가 뭐야? 이게 범죄 뉴스야? 리처드 장 부편집장의 차가운 일갈이 화상회의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이미 더 큰 진실을 목격한 후였죠. CCTV가 범죄자를 감시하는 동안 원앙은 새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거리를 순찰하는 동안 살근 한강변을 자유롭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1천만 명이 사는 대도시에서 벌어진 기적. 모든 생명이 두려움 없이 공존하는 놀라운 시스템을 발견한 것입니다. 과연 사라가 서울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가 2025년 3월 15일 밤 10시였어요. CNN 인터내셔널의 범죄 전문 기자로서 39세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묘한 첫인상을 받은 도시는 처음이었죠. 제 이름은 사라 밀러입니다. 지난 15년간 뉴욕, 런던, 파리의 도시 범죄를 취재해왔어요. 마약, 강도, 성폭력 사건들을 쫓아다니며 도시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는 게 제 전문 분야였죠. 그런데 이번 서울 출장은 좀 달랐습니다. 공항 리무진에서 시내로 들어가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가 환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분명히 대도시인데 뭔가 조용했거든요. 이게 정상인가요? 저는 통역을 맡은 김진서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42세의 다큐멘터리 촬영 감독이었어요. 뭐가요? 김진서 씨가 반문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요. 1천만 명이 사는 도시치고는. 제 말에 그가 웃었어요. 아, 그게 저희가 취재할 내용 아닙니까? 서울이 왜 이렇게 안전한지 말이에요. 맞았습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서울의 야간 치안 시스템을 취재하는 거였어요. 본사의 부편집장 리처드 장이 지시한 프로젝트였죠. 아시아 도시 중에서 서울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던데. 리처드가 일주일 전 브리핑에서 말했었어요. CCTV 밀도도 세계 최고고 범죄율도 낮고. 한번 가서 확인해봐. 어떤 시스템인지.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있는데 김진서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 촬영 들어가는데요. 참고로 저는 원래 생태 다큐 찍던 사람이에요. 생태 다큐요? 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죠. 네. BBC에서 10년 넘게 일했어요. 습지, 철새, 멸종위기종 같은 거 찍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CNN 아시아 지부로 옮겼죠. 흥미로운 이력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어요. 제가 관심 있는 건 범죄 통계와 치안 시스템이었거든요. 새나 풀 같은 건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었죠. 다음 날 새벽 6시부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한강변 조깅로에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새벽 운동을 하는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보여주려는 계획이었죠.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뜨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어요. 여성들도 혼자서 뛰고 있었죠. 놀랍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그때 김진서 씨가 카메라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어요. 한강 쪽을 향해서요. 뭐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습지가 보이시죠? 정말로 강변에 갈대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특별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습지요? 그게 치안과 무슨 관계가 있죠?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신기해서요. 김진서 씨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도심 한복판에 저런 자연이 있다는 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범죄 다큐를 찍는 거지 자연 다큐를 찍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김진서 씨의 카메라 뷰파인더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거든요.
저거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진서 씨가 줌을 당겨봤어요. 화면에는 큰 새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날개를 펼치고 강 위를 빠르게 날아가는 모습. 참매네요. 김진서 씨가 흥미진진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도심에서 참매를 보다니. 참매가 뭔가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예의상 물었죠. 맹금류예요. 사냥하는 새죠. 김진서 씨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거든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포식자라고요? 도시에 포식자가 산다고. 그럼 먹이도 있다는 거네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먹이 사슬이 있어야 포식자가 사는 거니까요. 김진서 씨가 계속 촬영하며 말했어요. 물고기, 작은 새들, 쥐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범죄가 없는 도시에 야생동물이 산다고. 이상한 연결고리였어요. 그날 오후에는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서대문경찰서 강력계 최성민 경위와 인터뷰를 했어요. 서울 야간 치안의 비결이 뭔가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최경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요. 밤에 순찰 나가도 큰 사건이 거의 없거든요. CCTV 효과인가요? 제가 추궁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최경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시민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 같아요. 밤늦게 나와도 불안해하지 않으니까요. 왜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제가 계속 물었습니다. 글쎄요. 안전하다고 느끼니까요. 최경희의 대답이 너무 단순했어요. 저는 뭔가 빠진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시가 안전한 이유가 단순히 CCTV와 경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 촬영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서 씨가 참매 영상을 다시 보여줬어요.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도심에서 이런 새를 본다는 게.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관심이 없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김진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가요? 도시의 안전과 생태계가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새와 범죄율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걸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물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리고 가끔 새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상한 도시였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이상한. 이틀째 되는 날, 저는 본격적인 야간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서울의 밤거리를 돌아다니며 치안 현황을 기록하는 계획이었어요. 김진서 씨와 함께 반포 한강공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서울에서 가장 붐비는 야간 명소 중 하나예요. 김진서 씨가 설명했습니다. 밤에도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그랬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커플들, 자전거 타는 가족들이 계속 보였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혼자 다니는 여성들이 많다는 거였죠. 저기 보세요. 제가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혼자 야간 조깅하고 있어요. 김진서 씨가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뭐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거 보이세요? 그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진서 씨가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한강 쪽 갈대밭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새요. 큰 새가 날아가고 있어요. 김진서 씨가 줌을 최대한 당겼습니다. 화면에는 정말로 큰 새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날개를 펼치고 천천히 비행하는 모습. 도심의 불빛을 배경으로 실루엣이 선명하게 보였죠. 황조롱이네요. 김진서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것도 맹금류예요. 저는 카메라 뷰파인더를 통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새가 날아가는 모습이 묘하게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게 뉴스가 되나요? 제가 현실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김진서 씨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에 야생동물이 산다는 게.
저는 그제서야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뉴욕이나 런던에서는 도심에서 이런 큰 새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기 원래 이런 새들이 많나요? 제가 지나가던 시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네. 요즘 많이 늘었어요. 30대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저도 신기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죠. 무서우시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서워요? 왜요? 그분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개들은 사람 안 건드려요. 그냥 자기들끼리 살죠. 김진서 씨가 추가로 질문했습니다. 언제 주로 보세요? 저녁 때요. 그리고 새벽. 그분이 대답했어요. 저는 새벽 운동 나오는데 가끔 물 위에서 사냥하는 거 봐요. 사냥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물고기 잡아먹는 거요. 그분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분이 가신 후 저는 김진서 씨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도심에서 새들이 사냥을 해요? 당연하죠. 먹이가 있으니까요. 김진서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강에는 물고기가 많아요. 그리고 작은 새들도 있고. 그럼 생태계가 있다는 거네요? 제가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것도 꽤 건강한 생태계요. 김진서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포식자가 살 수 있다는 건 먹이가 풍부하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주 관심사는 여전히 치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새들의 존재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김진서 씨에게 물었습니다. 원하신다면요. 내일 아침 일찍 나오면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날 밤 나머지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강남역, 홍대, 이태원까지 돌아다니며 야간 치안을 점검했어요. 놀랍게도 어디서도 심각한 문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에 홍대 거리를 걸었는데 술 취한 젊은이들이 시끄럽긴 했지만 폭력적이지는 않았어요. 경찰들도 여유 있게 순찰하고 있었고요. 이상해요. 저는 김진서 씨에게 말했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뭐가요? 긴장감이요. 도시에 긴장감이 없어요. 김진서 씨가 웃었습니다.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하지만 뉴스로 만들기에는 너무 평범해요. 그럼 새들은 어떠세요? 도심에서 맹금류가 사는 게 평범한가요? 저는 그 말에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도심에서 야생 포식자가 산다는 건 전혀 평범하지 않은 일이었죠. 호텔에 돌아와서 하루 촬영분을 검토했습니다. 김진서 씨가 찍은 영상 중에 황조롱이가 비행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다시 보니 정말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을 배경으로 날아가는 새의 실루엣. 그 아래로는 안전하게 조깅하는 시민들. 묘한 조화였어요. 이거 혹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김진서 씨가 물었어요. 도시의 안전과 새들의 존재가요. 김진서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것도 생각하고 계셨군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김진서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 더 자세히 관찰해 봅시다. 그날 밤 저는 뭔가 새로운 발견의 가능성에 설레며 잠에 들었습니다. 39년간 살아오면서 새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3일째 아침, 저는 김진서 씨와 함께 난지한 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었어요. 이렇게 일찍 나온 건 새들의 활동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였죠. 여기가 서울에서 생태 관찰하기 가장 좋은 곳 중 하나예요. 김진서 씨가 설명했습니다. 난지습 지원이라고 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습지가 있어요. 정말로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런 자연 공간이 있다니. 마치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았지만 더 야생적이었어요. 김진서 씨가 망원 렌즈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훨씬 다양한 새들을 볼 수 있어요. 원앙, 청둥오리, 물가치, 그리고 그때 갑자기 그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았죠. 저기 보세요. 김진서 씨가 흥분해서 가리켰습니다. 저도 그가 가리키는 곳을 봤어요. 연못 한가운데서 아름다운 새 2마리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수컷의 화려한 깃털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원앙이네요. 김진서 씨가 숨을 죽이며 말했습니다. 암수 한 쌍이에요. 저는 카메라를 통해 그 장면을 봤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웠어요. 도심에서 이런 아름다운 야생동물을 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원앙이 특별한 새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천연 기념물이에요. 김진서 씨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일부일처제로 유명하죠. 평생 같은 상대와 함께 살아요. 그 순간 한 시민이 저희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원앙 보러 오셨어요? 그분이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네요. 제가 대답했어요. 여기 자주 와요. 매일 아침 운동 나오는데 저 친구들 보는 재미로 와요.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년에 새끼도 낳았어요. 여기서 번식했다고요? 김진서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새끼 3마리요. 정말 귀여웠어요. 그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저는 그 말에 뭔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지켜준다고요? 네. 시민들이 다들 조심해요. 큰 소리 안 내고 쓰레기 안 버리고. 그분이 설명했습니다. CCTV도 있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순찰해요. 그때 저는 번개처럼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연결고리였어요. 도시의 안전 시스템이 단순히 인간만을 위한 게 아니었던 거죠. 야생동물들도 함께 보호받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런던 본사에 첫 번째 영상을 보냈습니다. 치안 시스템과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담은 5분짜리 리포트였어요. 그런데 김진서 씨가 찍은 원앙과 새들의 영상도 몇 컷 넣었습니다. 1시간 후 리처드 장 부편집장에게서 화상통화가 왔어요. 사라, 뭐 하는 거야? 리처드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새가 뭐야? 이게 범죄 뉴스야. 부편집장님,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저는 흥분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안전 시스템이 단순히 인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야생동물들도 함께 보호받고 있어요. 같은 CCTV로, 같은 순찰 시스템으로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서울이 안전한 이유일 수도 있어요. 리처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라, 너는 범죄 전문 기자야. 자연 다큐 감독이 아니고. 하지만 이건 정말 특별한 발견이에요. 새는 빼. 시청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건 뉴스가 아니야. 리처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치안에만 집중해. 통화가 끝난 후 저는 김진서 씨와 상의했습니다. 본사에서 새 영상 빼라고 해요. 제가 아쉬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진서 씨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그럼 따로 만들어요. 뭘요? 생태 영상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김진서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치안 영상은 치안 영상대로, 생태 영상은 생태 영상대로. 그게 가능해요? 물론이죠. 저도 원래 생태 다큐 하던 사람이에요. 김진서 씨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서울의 모습이에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리처드의 말도 맞았어요. CNN은 뉴스 채널이지 자연 다큐 채널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김진서 씨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본 서울은 단순히 CCTV가 많은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뭔가 더 깊은 철학이 있는 도시였어요. 그날 오후 저희는 반포 한강공원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새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또 황조롱이네요. 제가 김진서 씨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제와 같은 개체인 것 같아요. 김진서 씨가 망원 렌즈로 확대해서 보며 말했어요. 같은 지역에서 계속 사냥하고 있어요. 먹이가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해요. 김진서 씨가 설명했습니다. 야생동물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지역을 떠나거든요. 저는 그제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 안전한 이유가 단순히 CCTV나 경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의 의식, 도시 설계, 환경 보호 시스템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넷째 날, 저희는 난지생태교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김진서 씨가 제안한 곳이었어요.
여기서 서울의 생태 변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했죠. 교육센터에 들어서자 한 분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76세의 송명순 선생님이었어요. 은퇴하신 과학교사로 지금은 자원 해설사로 활동하고 계셨죠. 외국 기자분이시군요. 송 선생님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서울 생태에 관심이 있으시다니 반갑습니다. 저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CNN의 사라 밀러입니다. 서울의 안전에 대해 취재하고 있어요. 안전이요? 송 선생님이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어요. 그럼 정말 좋은 곳에 오셨네요. 송 선생님은 저희를 전시관으로 안내하셨습니다. 벽면에는 한강의 변천사가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었어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이 한눈에 보였죠. 제가 어렸을 때 한강은 이랬어요. 송 선생님이 오래된 흑백 사진을 가리키셨어요. 맑은 물이 흐르고 갈대가 무성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답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네. 하지만 개발과 함께 이렇게 변했죠. 다음 사진들은 콘크리트로 덮인 하천의 모습이었어요. 1980년대, 90년대의 한강은 거의 인공 구조물이었습니다. 새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라졌죠. 당연히. 송 선생님이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개발이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럼 지금의 새들은? 2000년대 들어서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송 선생님이 최근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습지가 복원되고 새들이 다시 나타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때 송 선생님이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내셨어요.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10년간 기록한 한강 생태 관찰 일지예요. 송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김진서 씨가 놀라며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자세하네요. 정말 놀라운 기록이었어요. 날짜별로 관찰한 새의 종류, 개체수, 행동 패턴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원앙 한쌍 관찰. 번식 행동 확인. 2020년 5월 3일 황조롱이 둥지 발견. 새끼 4마리. 2021년 7월 22일 물수리 사냥 성공. 붕어 1마리. 저는 그 기록들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한 개인이 10년간 꾸준히 기록한 도시 생태의 변화. 이건 어떤 공식 보고서보다도 값진 기록이었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생명은 남아야 하니까요. 송 선생님의 대답이 가슴을 울렸어요. 제가 못 본 사이에 뭔가 변하고 있었어요. 좋은 쪽으로. 어떤 변화요? 새들이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송 선생님이 설명하셨어요. 예전에는 사람만 나타나면 도망갔는데 이제는 그냥 있어요. 왜 그럴까요? 김진서 씨가 물었습니다. 안전하다는 걸 아니까요. 여기서는 자신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걸. 그 말에 저는 전율했습니다. 야생동물들이 도시를 안전하다고 느낀다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송 선생님이 노트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이셨어요. 2023년 4월 원앙 가족이 사람들 바로 옆에서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 관찰. 사진도 붙어 있었어요. 시민들이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원앙 부모가 새끼들을 돌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히려 지켜줘요. 송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큰 소리 내지 말라고 서로 조용히 하고 사진 찍을 때도 플래시 안 터뜨리고. 누가 가르쳐 준 건가요? 아무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뭔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안전이 단순히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식의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의식이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저희는 송 선생님과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그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걷는 한강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어요. 저기 보이는 갈대밭에 살기 살아요. 송 선생님이 가리키셨어요. 야행성이라 낮에는 안 보이지만 가끔 발자국을 발견해요. 살기요? 저는 놀랐습니다. 도심에 살기 살아요? 네. 족제비과 동물이에요. 작은 포식자죠. 김진서 씨가 설명했어요. 먹이는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쥐, 작은 새, 물고기 등등.
송 선생님이 대답하셨어요.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완전한 생태계가 있다니. 그리고 그 생태계가 인간과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다니. 해가 지면서 한강에는 새로운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새들의 울음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도시의 소음과는 전혀 다른 자연의 소리였죠. 밤이 되면 더 활발해져요. 송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야행성 동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김진서 씨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저기 뭔가 있어요. 저희가 보는 곳에서 작은 동물 한 마리가 물가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실루엣만 보였지만 분명히 야생동물이었습니다. 살기예요. 송 선생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야생동물을 직접 목격한 순간. 그리고 그 동물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모습.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다섯째 날, 저는 서울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의 치안 시스템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김진서 씨와 함께 종로경찰서 상황실을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는 현재 약 30만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경감이 설명해 주었어요.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밀도죠. 거대한 모니터 벽면에는 실시간으로 서울 곳곳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거리, 지하철역, 공원, 심지어 한강변까지. 24시간 내내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도 도입했어요. 박 경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경보를 울려요.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한강 생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경감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생태요? 그건 환경청 소관이지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관심이 있어요. 어떤 관심이요? 야생동물 출몰 신고가 종종 들어와요. 박 경감이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작년에만 한강에서 상목격 신고가 15건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특별한 조치는 안 해요. 사람을 해치지 않으니까요. 박 경감이 웃으며 말했어요. 오히려 시민들이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때 상황실 한쪽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직원 한 명이 모니터를 확인하고 보고했습니다. 반포 한강공원에서 이상 상황 감지됐습니다. 박 경감이 해당 화면을 확대했어요. 한강변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뭔가 사건인가요? 제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박 경감이 음성도 함께 확인했어요. 화면에서는 시민들이 조용히 뭔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있었고 어른들도 있었어요.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웅성거리고 있었죠. 아, 이거네요. 박 경감이 웃었습니다. 새 구경하는 거예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정말로 사람들이 원앙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AI가 이상 상황으로 판단한 건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평화로운 자연 관찰이었습니다. 흥미롭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CCTV가 범죄뿐만 아니라 생태 관찰도 모니터링하고 있군요. 그렇게 보면 그렇네요. 박 경감이 동의했어요. 사실 요즘에는 범죄보다 이런 일이 더 많아요. 김진서 씨가 질문했습니다. 혹시 야간에 한강에서 촬영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시민 안전을 위해 경찰도 순찰하니까요. 박 경감이 허락했어요. 다만 야생동물 방해하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그날 저녁 저희는 야간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김진서 씨는 야생동물 전용 적외선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저는 치안 상황을 기록할 일반 카메라를 들었고요. 밤 10시 여의도 한강공원. 여전히 시민들이 조깅하고 산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명들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세요. 김진서 씨가 흥분해서 가리켰어요. 적외선 카메라 화면에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물수리 한 마리가 강 위에서 사냥하고 있었어요. 다이빙하듯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그 순간 지나가던 조깅 중인 시민이 멈춰 섰어요. 뭐 찍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물수리가 사냥하는 장면이에요. 김진서 씨가 대답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저도 볼 수 있을까요? 그분이 신기해했어요. 저희는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분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여기서 이런 걸 볼 수 있다니. 그분이 가신 후 김진서 씨가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서울의 특별함이에요. 사람과 동물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도 서로 방해하지 않아요.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서울의 안전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인간의 안전과 야생동물의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생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구조. 새벽 1시쯤 저희는 놀라운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삭 한 마리가 조용히 물가를 걷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야간 순찰 중인 경찰관이 지나갔습니다. 경찰관은 삭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지나갔죠. 삭도 경찰관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공존이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울을 지키는 건 CCTV만이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의 의식, 야생동물들의 존재, 그리고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안전망을 만들고 있었어요. 6일째, 저는 호텔방에서 지난 일주일간의 촬영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서 씨와 함께 편집 작업을 시작했어요. 두 개의 다른 이야기가 서로 얽혀 있었죠. 하나는 제가 원래 취재하려던 서울의 치안 시스템. 다른 하나는 우연히 발견한 도시 생태계의 이야기. 어떻게 편집하실 거예요? 김진서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분명히 둘 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김진서 씨가 제안했습니다. 병렬 편집은 어떨까요? 두 이야기를 번갈아가며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저희는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시퀀스 CCTV 상황실의 모니터들. 두 번째 시퀀스 한강에서 사냥하는 물수리. 세 번째 시퀀스 야간 순찰하는 경찰. 네 번째 시퀀스 물가를 걷는 삭. 번갈아가며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두 개의 다른 시스템이 같은 공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죠. 이거 정말 멋져요. 제가 흥분했습니다. 서울은 살아있는 도시다라는 메시지가 확실히 전달되네요. 하지만 그때 런던에서 화상통화가 왔어요. 리처드 장 부편집장이었습니다. 사라, 뭐하고 있어? 리처드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편집하고 있어요. 정말 흥미로운 발견을 했거든요. 또 새 이야기야? 리처드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더 큰 이야기예요. 저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안전 시스템과 생태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리처드가 화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라, 이거 뉴스야 다큐야? 둘 다예요. 세상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안 돼. 리처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뉴스 채널이야.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아니고.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발견이에요. 중요하다면 나눠서 팔자. 리처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치안 뉴스는 CNN으로, 자연 다큐는 다른 채널로. 김진서 씨가 영어로 끼어들었습니다. 장 부편집장님, 이건 단순히 동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도시 안전의 새로운 모델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 누구야? 리처드가 불쾌해했어요. 제 촬영 파트너예요. 제가 중재했습니다. 원래 BBC에서 생태 다큐 하던 전문가예요. BBC? 리처드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럼 BBC로 가서 해. 여기서는 안 돼.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좌절감에 빠졌어요. 일주일간 발견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니. 포기하지 마세요. 김진서 씨가 격려했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뭔가요? 독립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김진서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CNN 이름을 안 쓰고 우리 이름으로. 그게 가능해요? 물론이죠. 요즘에는 개인 크리에이터들도 훌륭한 다큐를 만들어요. 김진서 씨가 설명했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여러 플랫폼이 있잖아요. 저는 고민했어요. 제 커리어를 위해서는 CNN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게 맞았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묻어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웠어요. 해봅시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CNN 프로젝트는 따로 하고 이건 우리만의 프로젝트로 해봐요. 그날부터 저희는 두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낮에는 CNN용 치안 뉴스를 위한 촬영, 밤에는 독립 다큐를 위한 편집 작업. CNN용 영상은 심플했어요. 서울의 CCTV 시스템, 경찰 순찰, 시민 인터뷰, 범죄율 통계와 안전지수를 중심으로 한 뉴스 리포트였죠. 하지만 독립 다큐는 완전히 달랐어요. 서울 두세 개가 만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시의 안전 시스템과 자연 생태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CCTV 모니터와 물수리의 사냥이 교차되는 편집, 야간 순찰과 살개 산책이 병렬로 진행되는 구성. 이거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완성된 영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김진서 씨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서울의 진짜 모습이 담겼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 영상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 CNN 이름을 쓸 수도 없고 저는 아직 무명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진서 씨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좋은 콘텐츠는 알아서 퍼져요. 특히 요즘 시대에는. 저는 그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업로드 버튼을 눌렀어요. 7일째 새벽, 저는 혼자 밤섬으로 향했습니다. 김진서 씨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 왔어요. 하지만 저는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송명순 선생님이 말씀하신 서울에서 가장 순수한 자연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밤섬은 한강 한복판에 있는 작은 섬이었어요. 일반인 출입은 금지되어 있지만 멀리서 관찰할 수는 있었죠. 새벽 5시 마포대교에서 바라본 밤섬은 신비로웠습니다. 안개가 섬 위에 자욱하게 깔려 있었어요. 그 안에서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풍경을 보게 될 줄이야. 저는 처음으로 카메라를 직접 들었습니다. 원래는 기자였지 촬영기사가 아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제가 직접 기록하고 싶었어요. 줌을 최대한 당겨서 밤섬을 관찰했습니다.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물 위에 떠있는 새들의 실루엣, 그리고 가끔 보이는 큰 새의 비상. 황조롱이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새들의 종류도 조금씩 알 수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들이 무리를 이루어 날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수십 마리의 새들이 일제히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촬영했어요. 새벽 햇살을 받으며 날아가는 새들의 모습. 그 배경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 자연과 도시가 하나의 그림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건 단순한 뉴스 소재가 아니었어요.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 같은 것이었죠. 카메라를 내리고 그냥 눈으로만 바라봤습니다. 어떤 렌즈도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완전히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호텔로 돌아와서 촬영분을 확인했어요. 비록 전문가처럼 찍지는 못했지만 그 순간의 감동은 담겨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찍어서 조금 흔들렸지만 오히려 그게 진짜 감정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김진서 씨가 와서 영상을 봤습니다. 우와, 정말 잘 찍으셨네요. 그가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요? 너무 아마추어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진솔해요. 김진서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전문가가 찍으면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이건 마음이 느껴져요. 저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영상은 CNN에 보내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왜요? 이건 뉴스가 아니라 기록이에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의 기록. 그날 오후, 저는 리처드에게 CNN용 영상을 보냈습니다. 깔끔하게 편집된 치안 뉴스였어요. 서울의 CCTV 시스템, 낮은 범죄율,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 리처드가 원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었죠. 30분 후 리처드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잘했어, 사라. 내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야. 하지만 저는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빠져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김진서 씨와 함께 독립 다큐의 최종 편집을 마쳤습니다. 30분짜리 작품이었어요. 서울. 생명이 생명을 지키는 도시. 제목도 바꿨습니다. 더 정확한 메시지를 담고 싶었거든요.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밤섬에서 찍은 새들의 비상 장면을 넣었어요.
그리고 제 목소리로 내레이션을 더했습니다.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안전이란 단순히 범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는 걸. CCTV가 범죄자를 감시하는 동안 시민들은 새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거리를 순찰하는 동안 삭들은 강변을 자유롭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의 기적입니다. 1천만 명이 사는 대도시에서 야생동물들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진정한 문명이란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아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편집을 마치고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일주일간의 여정이 30분 영상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일단 올려봅시다. 김진서 씨가 말했어요. 좋은 이야기는 사람들이 알아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업로드 버튼을 눌렀어요. 업로드하고 이틀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김진서 씨와 함께 만든 독립 다큐가 생각보다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했어? 외국 기자가 본 서울이 이런 모습이구나. 새들 영상 보고 울었다.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죠.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BBC 환경 담당 기자가 트위터에 영상을 공유한 거예요. 서울 도시와 야생동물 공존의 놀라운 사례. 꼭 봐야 할 영상. 그 트윗이 수천 번 리트윗되면서 유럽 시청자들도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디언에서 제게 인터뷰를 요청한 거예요. 환경 전문 기자인 제이슨 하이커가 화상통화로 인터뷰했습니다. 사라, 서울에서 야생동물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범죄 취재를 위해 갔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걸 발견했죠. 그게 뭔가요? 도시의 미래예요. 서울은 도시 안전과 생태계 건강이 별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같은 문제죠. 그 인터뷰 기사가 나가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프랑스의 르몽드, 독일의 슈피겔, 이탈리아의 라 레푸블리카까지. 유럽 언론들이 잇따라 서울의 사례를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파리 시민이 세느강에서 새를 보호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런던에서는 템스강 생태복원 프로젝트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죠. 서울 모델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도시 안전과 생태 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도시 정책 모델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한 달 후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게 연락이 온 거예요. 국제도시 포럼에서 서울의 사례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제가 김진서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환경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발견한 건데.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김진서 씨가 웃었어요. 전문가가 아닌 시선으로 봤기 때문에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포럼 당일 전 세계 50개 도시의 시장들이 참석했습니다. 파리, 런던, 뉴욕, 도쿄, 상하이까지.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범죄 취재를 위해 서울에 갔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시 문명의 미래를요. 제가 찍은 영상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CCTV와 물수리, 경찰과 삭, 시민과 원앙. 서울에서 본 놀라운 공존의 모습들을. 문제는 자연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파리 시장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서울 모델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런던 시장도 동의했어요. 템스강 생태복원의 서울의 경험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김진서 씨와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신기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전세에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몰랐던 거죠. 김진서 씨가 교정했어요. 원래 관심은 있었던 거예요. 단지 표현할 언어가 없었을 뿐.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어린 시절 공원에서 새를 보며 신기해했던 기억. 길에서 고양이를 만나면 반가워했던 마음. 모든 게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익숙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황조롱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카메라를 들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들어 바라봤죠. 아름다웠어요. 도시의 불빛을 배경으로 날아가는 새의 모습. 그리고 그 아래서 평화롭게 산책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서울이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가 보여주고 싶었던 서울이에요. 김진서 씨가 동의했어요. 6개월 후, 저는 CNN을 그만두고 환경 전문 기자로 전향했습니다. 리처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선택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전 세계 도시들을 다니며 서울 모델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새들을 먼저 찾아봐요. 새들이 편안해하는 도시일수록 사람들도 편안해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서울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 그것은 진정한 안전이란 모든 생명이 두려움 없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도시에서는 CCTV보다 새들의 노랫소리가 더 큰 안정감을 준다는 것. 오늘도 한강에서는 원앙들이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겠죠. 그것이 바로 서울의 기적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지키는 도시. 모든 도시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